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측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감찰 무마와 하명 수사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태열 기자입니다. 단식 8일째를 이어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황 대표, 단식장에 다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이 황 대표의 빈자리는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을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매일경제신문 최경선 논설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콕은 김태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식장에 가겠다. 그러다 죽는다. 이 8일간의 단식 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2시간 만에 의식을 회복한 황교안 대표. 이 병실에 옮겨서는 단식장에 다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부인이 그러다 죽는다며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당 관계자는요, 이 황 대표가 단식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서 말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 황 대표가 없는 청와대 앞 단식장은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면서 말이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갑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은 임박했습니다. 이 한국당의 단식, 결말이 궁금합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콕,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님 의식이 없다고 해서 지금 119를 불러야 될 상황 같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님 119에 실려가고 계십니다.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위중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1시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로 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지 않았나 이렇게.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네, 청와대 앞에서 여드레째 단식을 이어가던 황교안 대표가 급기야 어젯밤에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는데요. 건강 상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어젯밤 의식을 잃었다. 몇 시쯤에 의식을 잃은 겁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젯밤 11시쯤에, 밤 11시쯤에 이제 의식 불명에 빠졌고, 예. 그대로 바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현장에 있던 이 부인이 발견을 하고서 급하게 이제 이송을 한 거죠. 예. 황 대표는 이제 2시간여 만에 의식을 찾아서 지금 이제 병실에서 지금 회복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당 관계자에 따르면 황 대표가 이제 간신히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회복이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당초 이제 오늘 오전에 의료진의 이제 브리핑을 예정해 놨다가 병원 측에서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당 관계자는 왜 취소했는지도 모르고 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취소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전에 이제 병원 홍보팀장이 기자들에게 이 담당이가 지금 외래 진료를 하고 있어서 브리핑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예. 상황이 위중하거나 수술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의사가 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브리핑하러 올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봐서는 예. 뭐 이제 그 회복한 만큼 그렇게 아직 지금은 그렇게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이제 앞서 본 화면으로는 1분 1초가 시급하다,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뭐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오늘 의식을 찾은 상황에서는 의사들 말로는 굉장히 막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어젯밤에 뉘앙스의 얘기가 때는 나옵니다. 이제 상당히 위중을 했는데 이제 밤 예. 사이에 이제 치료를 하고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젯밤보다는 예. 이렇게 이제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밤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부인이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이제 당직자들도 있었고 또 119 구급차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수시로 황 대표의 건강을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체크는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예. 당시에 이제 부인이 이제 텐트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좀 상태가 이상해서 여보 불렀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 급하게 이제 옆에 있던 구급차를 불러서 바로 이제 신촌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한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상당히 좀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었다. 예,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진 겁니까? 여드레째 단식하면 사실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8일 동안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어제 이제 얘기했던 이런 이제 단백류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예. 수가 있고요. 또 이 뇌에 이제 들어가는 이 산소들이 조금 공급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위험하고 예.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정말 이제 생명까지 위중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시간 안에 의식은 깨어났고 지금은 사실은 그런 위험한 상황은 조금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렇습니다. 예, 병원 측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의식을 찾은 황 대표가 내뱉은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네,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도엽 의원과 측근들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찾고 나서 오늘 오전에 이 부인에게 다시 단식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에 부인과 아들이 그러다 진짜 죽는다라고 하면서 함께 말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이 황 대표의 상태를 지켜봐온 이 부인은 이 다른 의원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안 된다, 사람을 다 버리더라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당의 경우 현재 이 황 대표의 단식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아직 이 황 대표의 판단력이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그동안 황 대표가 내비쳤던 의지 등으로 지켜봤을 때 아마 조만간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한번 단식장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식을 한 번 하는 게 몸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잖아요. 좀 지금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 상태도 이제 좀 많이 어젯밤보다는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재차 단식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몸에 주는 무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단식을 했다가 다시 한번 치료를 받았다가 또 한 번 단식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뭐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좀 과거의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위험한 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날씨도 계속 추워지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으니까요. 좀 주변에서 당직자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 황 대표의 단식을 좀 말리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황 의원님, 최 의원님, 제가 황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 의원님, 지금 이 황 대표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어젯밤에 고비를 맞았다가 조금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고 지금 건강 상태도 조금 호전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정도 단식이면 충분히 황 대표의 의지는 이제 국민에게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여당에도 그렇고 뭐 대통령에도 그렇고요.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다시 단식장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일단 보세요? 예. 저로서도 빨리 예. 황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은 일단 정치적으로만 본다면은 황 대표의 그 단식은 처음에는 좀 뜬금없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예. 정치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수층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죠. 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황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한국당이 똘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에게 명분인데 현재 그 지소미아 건 황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세 가지를 내걸었죠. 지소미아와 패스트트랙에 걸린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이렇게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지소미아 건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됐는데 패스트트랙에 걸린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만두기가 명분상으로는 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단식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건강이 걱정입니다. 그 방법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사실 이제 두 번째 단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죠? 가급적이 여하튼 빨리 그 단식이 중단되기를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의 이런 그럴까요? 어떤 정치적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 단식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실제로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것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황 대표가 떠난 청와대 몽골테트 앞은 이 정미경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젯밤 하루를 지새웠고 동반 단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두 위원들의 오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에 이제 실려 가시고 난 이후에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이 천막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들의 단식이 어떤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이 당 차원의 단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 대표의 단식이 끝나지 않았다. 한국당이 이어나가겠다. 또 다른 황교안이 생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동조 단식까지 가는 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사태가 좀 빨리 풀리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악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좀 극단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정치적으로 그런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지만은 효과라든지 실현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야당에서 단식이 이어지는 이유가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수결 로 이루어지는 그 국회 표결에서 특히 패스트 트랙에서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러니까 과반수에 모자라는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있지만은 이것은 시간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지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그 선택했던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처음 사용했던 폭력이라는 방법은 그야말로 최악의 방법이고요. 그건 본인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돌아가는 자해 수단이고 지금 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놓는 의원직 사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사퇴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퇴서를 낸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돼야 사퇴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뭐 가정을 해서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국회가 해산되느냐?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국회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그대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패스트트랙 법안이 더 통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그 한국당에서 내놓고 있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정치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없는 그냥 뭐 그런 카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 동정을 좀 살펴봤고요. 김태일 기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이 지금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논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루 이틀 전부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싹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제1야당의 단식 대표의 단식이 그렇게 비판하는 쪽으로만 갈 경우에 혹시 여론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요즘엔 좀 뜸해요, 비판이? 일단은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요. 지금 뭐 사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떠한 논평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것도 반문해보고 싶고요. 지금 일단 어쨌든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8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이제 정말 극도로 악화돼서 병원까지 이송된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낼 수 있는 논평? 글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그거를 또 뭐 황제 단식이니 뭐 출퇴근 단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가는 당연히 도리도 아니고 역풍도 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되짚어 보면은 지금의 이제 여당이 야당 시절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식 도중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긴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뭐 어쨌든 그 단식이라는 거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런 이 엄동설안에 밖에서 야외에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거의 다 대부분은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민경욱 의원의 사례인데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이 단식 투쟁에 대해서 상대당에서 이 단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지. 일단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SNS를 통해서 뭐 여러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올릴 때마다 좀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떤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던 과거 사진을 올렸는데 올리면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텀블러로 이제 물을 먹고 있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기초적인 그러니까는 아무리 봐도 이 사진은 평범한 맹물을 드실 때 이 표정이 아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식 기간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 식비 이제 사용 내역을 올렸는데 여기 식비가 포함돼 있었어요. 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가짜 단식이다 이렇게 좀 조롱하는 듯한 이런 그 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진보신당 시절에 이제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면서 이제 파라솔 밑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사진을 실으면서 소풍놀이 단식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당의 단식을 좀 폄하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제 좀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경욱 의원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뭐랄까 불을 지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초반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초반에 단식을 했을 때 뭐 황제 단식이다, 출퇴근 단식이다 하면서 이제 좀 소롱 섞인 얘기들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과거에 다른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단식할 때 이 사진들을 조롱한 듯이 올리는 걸 보면 이거는 조금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이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이제 이 비례대표 제도와 공수처 설치에 동의만 한다면 우리는 협상을 유연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대화에 나서자라는 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식의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조롱했으니 우리도 상대방을 조롱하자. 이런 식의 정치 문화는 조금 이제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현장을 찾아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도 현장을 찾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만남은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 1분 정도 면담을 했고 유인태 총장 같은 경우에는 2분 정도로 면담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 전광훈 한기총 회장은 약 40여 분 정도를 단독으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 좀 지지해 주시고 그분의 충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그 마음속으로 든든하시고 또 버틸 힘이 생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이 황교안 대표와 이 정광훈 목사의 면담 시간이 특히나 더 길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기총 회장으로서 기도하고 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 신자이고 또 두 사람의 여러 친분 관계 등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상당히 좀 가깝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뭐 황교안 대표도 이 기독교 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또한 이 과거에 이 사건을 맡아서 이제 변호를 맡았다는 점도 최근에 알려지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수계 내에서도 사실은 좀 부정적 인식이 높은 정광훈 목사를 그것도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가깝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목숨을 건 단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모습으로 이 자칫 이 정치적인 의미가 축소될까 봐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 목사 최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이 정말 경찰의 수사 대상에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논란이 있는 인물과 이렇게 계속 엮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모습을 피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이런 지도부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이 수시로 교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는 특히나 40분이나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 목사의 조언이 황 대표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당파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식을 하게 된 것 그리고 이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을 투쟁 장소로 선택하게 된 것들이 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 목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님,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차기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도 한 황교안 대표가 약간 극단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안팎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정강훈 목사와 가깝게 지내는 거. 이게 모르겠어요.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앞에 미래 정치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외연을 자꾸 축소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가깝게 지내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과제가 지지층을 넓히는 외연을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인데 지금 정강훈 목사의 이미지는 상당히 막말 이미지와 거부적인 이미지가 결합이 되면서 단순한 종교인의 이미지를 이미 넘었었거든요.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강훈 목사와 만날 때 이게 정치적 의미가 무엇일 것인지를 당연히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식 농성의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정한 것도 정강훈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 사실은 야당 대표일수록 법을 지켜가면서 농성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앞에 불법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러면은 지금은 야당이지만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반대편에서 불법 농성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을 해야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강훈 목사하고의 정치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농성 방법에 있어서도 법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황 대표 주변에 있는 참모들로서도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의사가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어제도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정강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이 단체들의 집회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 또 맹학교의 피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했고 고발도 했고 또 경찰에서 좀 중단해달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요 이 효자동 주민 117명이 이 집회가 이제 50일 넘게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면서 이 생활에 너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천막을 철거해달라 이런 민원을 지금 서울시와 종로구청, 종로경찰서에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집단 민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효자동 주민 중에 이 변호사가 한 분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신청서를 만들고 다른 주민이 지금 나흘간 지금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를 보고 이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고 이게 불법 천막이라고 판단이 되면 철거 계고장을 먼저 발송을 하고 이후에도 조치가 없으면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이제 강제 철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종로경찰서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 주최 측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집회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이 주민과 대화를 해서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집회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거의 0%죠. 0%인 거죠? 그렇지만 계속 집회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 거의 117명이 지금 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집회도 좋긴 합니다만은 주민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집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놓고 본다면은 집회를 중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역시 행정기관, 사법기관인데 공권력인데 이게 무력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지만 이게 통하지 예. 않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출한 거고 서울시하고 종로구청도 이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게 만약에 불법이 맞으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집회를 하는 쪽도 주민들과 좀 대화를 좀 해보고 경찰도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 안 되면 또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대법원 결과 판결이 나왔어요. 유호정 기자. 지난번에 공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 공관변 갑질 논란의 당사자죠. 이 당시에 이 박 전 대장 본인은 이 법리적 문제로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예. 이 박 전 대장도 재판에 넘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로 군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이 모 중령의 인사청탁을 들어줬다. 각각 뇌물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인데요. 1심은 둘 다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뇌물수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4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춰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전 대장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유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한때는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본인은 또 지역구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 전략공천으로는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선거에는 나갈 수 없는 건가요? 피선거권도 박탈이 된 건가요? 아니, 아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예. 이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됐다면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될 수도 있는데 예. 박 전 대장의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총선 출마 자격은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한국당 간판을 달고서 출마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논란의 당사자라서 좀 꺼려하고 있어서 예. 어쨌든 이제 출마는 할 수는 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출마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